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원룸, 원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주택이라는 게 많이 벌어지니까 내용은 원룸을 들어갔습니다. 임대 이제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요런 것만 좀 알고 계셔도 크게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원룸 임대하고 이제 원룸 임대할 때 월세나 전세할 때 비슷하지 조금 내용은 틀려요. 왜냐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원룸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나 다 똑같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수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요. 대신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 1부, 2부, 3부 올린 건데 1부, 2부만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실 수 있고 주인분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름만 확인한 게 아니라 내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도 보려면은 이거 꼭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원룸 설명할 때 직거래나 모든 거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약사항 내용을 꼼꼼히 봐셔야 됩니다. 일단 중개업자 설명을 듣고 다 끝나고 나서 그냥 필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본인이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거는 이제 젊은 분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혼자가 원룸 살다가 주택 사다가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도움되니까 이런 건 필히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갈 때 뭔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 붙고 이제 원룸 구할 때 부모님이 구해주시니까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집에, 이 집에 뭘로 특이학생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계약 전, 항상 제가 입주 전 하자 부분은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임대도 똑같지만, 계약 전에 입주 전 하자 부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하자 부분 있으면 사진 찍어서 꼭 임대인한테, 보내드리고, 나중에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잘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그리고 월세는 꼭 임대인 통장에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직거래는 모든 그걸 설명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인 통장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101호에 살고 있다. 101호 계약금, 101호 잔금, 101호 월세. 제가 여기 성북 쪽에 있는 부동산 가면서 애들이 그걸 몰라서 제가 다 가르쳐 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도 이제 들어간 중개업을 하면서 세입자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되고, 세입자도 이런 걸 알아둬야지. 나중에, 여긴, 원룸은 적은 금액에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직장을 다녀서 큰 돈을 벌었는데, 1억, 2억 벌었는데, 전세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원룸 이익에 들어갈 때부터 또 꼼꼼히 알으셔야지, 나중에 크게 피해가 안 와요. 아니, 일만 할 줄 알면 뭐합니까? 나중에 부모님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이거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금 및 잔금 월세 입금 통장은 누구 통장? 임대인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만이라도 와이프 통장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계약금, 그러니까 보증금은 꼭 임대인 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세 내용은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전세를 제가 왜 전월세라고 안 하고 왜 월세하고 전세로 나눴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보증금 500이나 1000만원 정도는요, 임대인 없어도 임대인 통장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경매가 들어가려면 7개월 걸려요. 6, 7개월. 일단 임차인들한테 다 보내야 되고, 절차 밟으려면 6, 7개월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월세 관리비 안 내고 살고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다 까지고 나가요. 최우선 변제 여건은 충분히 받습니다. 500, 1000만원은 말도 안 해요. 임대인 통장에만 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전세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5천이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월세 내용은 기본입니다. 주의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이제 임대인이 들어간 거 봐야 되고요. 융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고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사무실도 이제 바꿨거든요. 그냥 지금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지 말고, 우선 변제권 얘기하지 말고, 그 대출 받은, 은행에서 받은 대출 그 연도의 기준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융자가 얼마 있는지 여쭤보세요. 여기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대충 그 동네에 그 땅값 시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통 다 물어보고 그 확인 설명서 넣거든요. 거기다가 융자가 있다면 융자 내용 넣고 보증은 대충 얼마냐고 물어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융자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융자가 있을 때는 세입자들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한번 물어보시고요. 등기부 등본 계약 시 잔금 시 꼭 확인하고요. 보통 이제 임대 들어갈 때는, 월세 들어갈 때는 그냥 계약 시만 봐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보증금이 커지니까 잔금 시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부동산도 불안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뭐 월세 같은 건 크지 계약 딸 때만 봐도 큰 문제는 벌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띄어지는 건 의무인데 안 해준 분도 많은데, 일단은 그냥 전세할 때는 꼭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는데 다른 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재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고 특약상에다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융자가 없으면 좋은데,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융자가 많아요. 그래야 수익률이 나오니까.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융자 없이 이제 계약을 많이 하죠. 한 채니까. 뭐 다세대도 그렇고요. 근데 다가구나 없는 거 비슷하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말썽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세대는 어떻게 하냐고, 한 채는요, 제가 전에 한번 다세대 빌라 분양시 있잖아요. 분양 물건, 그리고 거기 깡통 전세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세를 떠보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뜨는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주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 없어도 되나요? 보통 임대인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분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금융실명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실명제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임대인 통장을 받고 거기다 돈을 넣으시면 돼요. 보증금이 이제 500, 1000, 뭐 2000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전세가 아닌 이상. 요즘 제가 저번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는 이제 인터넷이고 이제 다 모바일로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임을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뀐 게 뭐냐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지금 계약한 내용을 지인분한테 보냅니다. 지인분이 여기에다가 여기다 위임한다는 내용을 예라고 확인한다는 내용을 받으면은 그 자체를 다 인정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인분이 오면 좋은데 거의 안 오세요. 이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오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금액이 크잖아요. 원룸 임대하신 분들은 안 와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니나노예요. 지방에 가서 놀고 있어도 전화 받아가지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안 와요. 한꺼번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때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꼭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주인분한테 없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월세 계약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통장에 돈을 넣어야 돼요. 뭐 중개업자가 받던 다른 분이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넣는다고, 그렇게 거기 임대인 통장에 넣는다고 우기세요.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든 내줍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인 통장으로 보증금 월세 꼭 넣으셔야 됩니다. 호실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법원에서 나중에 뭐 경매 들어가고 할 때 이제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민사소송이 소송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시는 거는 그 증거를 봅니다. 증거. 계약서도 보겠지만요. 주인분 통장에 돈을 넣냐?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그 미스가 나서 그런 적 있지만 나중에 그 인정을 받은 게 2년 동안 관리비 받고 다 받았어요. 보증금만 현금으로 받아서 증거가 안 나왔지만 이겼어요. 그럼 그 전에 내보내지 왜 안 내보냈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말하는 호실로 돼요. 호실로. 101호 관리비, 101호 월세. 자기가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꼭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장? 임대인 통장인 거예요. 뭐 보증금만 집중동에 남편 명의로서 남편을 받고 월세 또 와이프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작년 10월 28일 국세청에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이제 월세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라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 명의인데 월세를 와이프가 받는다 이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그전에 그냥 편법을 한 거예요. 그거 없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전이 확정일자 받으면 거의 보장을 받습니다. 대신 딴 데로 중간에 바꾸시면 안 돼요. 날짜 순위 딴 데 뺐다가 다시 넣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6일인가 5일인가 16일입니다. 16일로 다시 왔어요. 근데 작년 1월 16일이었는데 그 오늘 16일이잖아요. 내 2020년 1월 17일로 바뀝니다. 순위가 바뀌어요. 꼭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 없어도 되나요? 임대인 없어도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세 가지로 이 네 가지로 다 됩니다. 근데 꼭 웬만하면 저는 그래도 전세할 때는 임대인을 불러요. 근데 진짜 굳이 안 오시면 꼭 또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 계약과 같지만 관리비도 똑같이 넣지만 웬만하면 임대인과 계약시 만나는 게 좋죠. 우리 중개업자도 좋아요.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인한테 진짜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세 안 나요. 다 월세만 놉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전세 놓으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월세만 나요. 근데 전세 놓을 때 꼭 안 오신 분 있잖아요. 웬만하면 저희가 만남을 시도합니다. 근데 중개업자들 중에서 아직 이거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이게 판례로 된다는 거 몰라요. 저희는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놨어요. 이것만 해도 거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애매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임대인이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임대만 그러겠습니까? 매매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매매할 때 당장 임대인이 안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리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원룸을 그냥 빗대서 한 것 뿐이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다세대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만 확실히 하시면은 내 보증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내 임대 보증금 돌려도 이런 것도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다 이런 게 완벽하게 돼야지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지금 안 줄 때 전세 같은 거 좀 빼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차곡차곡 돼 있어야지 내용 증명 보내고 법원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만 지키시면 내 보증금 완전히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제 동영상 들으시면 꼭 이렇게 하세요. 저희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에 좀 유익한 내용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건 알림 설정했으면 더 좋고요. 예,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